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그냥 어디론가 가기 위해 밟고 지나가는 공간? 아니면 뭐랄까, 내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인생의 경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새벽 3시에 집을 나서서 어느 길 위에서 겪은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부자가 안양에서 무려 242km를 달려간 곳이 바로 경북 칠곡이었죠. 네, 맞아요. 칠곡 배석제 힐클라임이라는 자전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평범해 보이는 부자의 자전거 대회 후기 속에서 아주 뜻밖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주말에 즐기는 이런 레저 활동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순간과 그것도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겹쳐진 층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겹쳐진 층이요? 예, 자료를 보면 이들이 오른 19.8km의 오르막길은 그냥 힘든 자전거 코스가 아니에요. 70여 년 전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다부동 전투의 심장부, 바로 그 현장이었거든요. 바로 그 장소였군요. 오늘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행위가 어떻게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특별한 방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라는 공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회 당일 현재의 풍경부터 생생하게 들여다보죠. 아들 상준군과 함께 참가한 아버지는 목표가 우승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아들 앞뒤에서 영상도 찍어주고 페이스 맞춰주면서 안전하게 함께 넘는 것, 그게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함께 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랬나요? 네, 자료에 묘사된 코스를 보면요. 초반 5km 정도는 평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경사도가 2~3%씩 계속 오르는 거짓 평지 구간이었다고 해요. 아, 자전거 타는 분들은 그런 길 제일 무서워하죠. 맞습니다. 평지인 줄 알고 힘 막 쓰다가 정작 진짜 오르막에서 다리가 잠겨버리는. 정확합니다. 글쓴이도 그걸 알고 아들한테 계속 말했다고 해요. 상준아, 여기서 절대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 진짜 승부처는 저 뒤에 나와. 아, 아들을 잘 챙겼네요. 네, 그러면서도 이 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옆으로는 막 대형 덤프 트럭들이 쌩쌩 지나다녀서 상당히 위험했다고도 하고요. 그런 험난한 코스였는데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아들 상준군이 중고등부 4위를 해서 덜컥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의 성취, 함께한 추억. 근데 이 글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경험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통찰이죠? 어필을 만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나였다. 아, 그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보통은 저 언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길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고 사실은 내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길은 그저 침묵 속에서 오르는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체력, 페이스 조절 능력, 지구력,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약함까지도요. 근데 왜 하필 이 길을 위해서 글쓴이는 이런 깊은 성찰을 하게 됐을까요? 이 평범한 언덕길에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이제 시간의 층을 한꺼풀 벗겨내고 이 길이 품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겠군요. 글쓴이는 페달을 밟다가 문득 1950년 8월에 칠곡을 떠올렸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곳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숨구멍이라는 표현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군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밀렸어요. 아,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에 의해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불과 한 달 만에 국토의 90%가 넘어갔으니까요. 한 달 만에요? 상상이 안 가는 속도네요. 나라 전체가 거의 사라질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낙동강까지 밀려서 최후의 방어선을 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아주 좁은 지역만 남은 거죠. 네네. 다부동은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의 정중함, 대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리고 그럼 우린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버티던 곳이었어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묘사하는 부분에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포연이 팔공산에서 흘려내려 하늘을 뒤덮었고 고지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을 바꿨다. 이 대목이요. 네. 잠시만요. 고지 주인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뀐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침엔 국군이 점령했다가 점심엔 뺏기고 저녁에 다시 탈환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국군이 미군의 압도적인 공중 폭격 지원을 받아서 낮에는 고지를 탈환해요. 아, 낮에는 하지만 밤이 되면 북한군이 다시 보병을 투입해서 백병전으로 고지를 빼앗는 일이 매일 반복된 겁니다. 매일요? 네.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 시체를 방패 삼아서 싸워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체를 방패 삼아서요? 네. 그리고 더 끔찍한 묘사는 이겁니다. 낙동강 건너 불어오는 바람에는 총포 냄새와 8월 한여름에 시체 썩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아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며 올랐던 바로 그 평화로운 길 위에서 불과 7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말 같은 공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처절한 전투에는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자료에서 지게부대라는 우리가 잘 몰랐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당시 다부동 같은 산악지형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아, 길이 없으니까요. 네. 전투에 가장 중요한 탄약이나 식량을 보급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민간인들이 나섰습니다. 지게에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탄약통을 짊어지고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최전선 고지까지 맨몸으로 날랐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7살 소년 도용복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글쓴이의 아들 상중군이 중고등부였으니 15살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의 아이가 전장터에서 지게를 졌다는 거잖아요. 네. 집에 굶고 있는 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하루 2번 지게로 탄약을 나르면 쌀 2줌과 건빵 2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 생계를 위해서. 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탄약을 나르던 동네 친구 2명이 바로 눈앞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목격합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인데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다시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도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다음 날 그는 다시 지게를 졌어요. 다시요? 죽음의 공포보다 어린 동생들을 굶길 수 없다는 책임감, 그 생존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거죠. 아, 글쓴이가 자전거로 오르던 그 언덕길이 바로 그 아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걸었을지 모를 길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글쓴이가 바로 그 길 위에서 자기 아들 상중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혹시 자료에 묘사된 부분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땀 흘리며 앞서가는 아들의 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 아들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이 길을 오르지만 70년 전 또 다른 아이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이 길을 올랐다. 아, 그 대비가 참?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그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공포를 이 언덕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와, 이 지점에서 지게부대는 단순한 보급부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민관이 어떻게 합심하여 희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들이 짊어졌던 지게의 무게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걸 자료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7곡 힐클라임이라는 자전거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참가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궤적을 따라 페달을 밟는 일종의 살아있는 역사 체험의 장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글쓴이는 아들과 나란히 달리면서 평화로운 마을과 고요한 산세를 바라봐요. 그리고 문득 깨닫죠. 아,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절박한 버팀과 희생이 만들어낸 시간의 선물이구나. 힘겨운 오르막을 오르며 자기 한계와 마주하는 육체적 고통이 역설적으로 과거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언덕은 언덕이고 전쟁은 전쟁이지 너무 감성적인 연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그 둘을 연결하는 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글쓴이가 페달을 밟다가 느낀 신체적 고통이 과거의 기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페달을 밟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때, 그는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과 싸워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탄이 쏟아지는 길 위에서 쓰러진 친구를 보고도 다음 날 다시 지게를 져야 했던 7살 아이의 선택을 떠올린 거죠. 아, 자신의 고통은 선택 가능한 도전의 고통이지만 그 아이의 고통은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도전과 숙명. 다르네요. 네, 자신의 육체적 한계점에서 과거의 정신적 한계점과 조우하게 된 거죠. 감성적 연결을 넘어선 일종의 실존적 체험인 셈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훨씬 더 깊이 와닿네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문장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길 위에서 매 순간 새로 태어난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죠. 역사가 박물관이나 책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이 공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그들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의미예요. 네. 70년 전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그 시대 사람들을 남김없이 드러냈듯 오늘날의 오르막길은 평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길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역사의 무게를 피부로 느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칠곡의 한 언덕길에서 시작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적인 도전이 어떻게 국가적 희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만나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터는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이름 모를 청춘들과 7살 소년의 이야기가 서린 길 위에서 펼쳐질 때 그 경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네요. 그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게 된 거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이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겠구나 싶어서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 위에서 사람은 늘 선택하고 그 선택이 쌓여 내가 걸어온 길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다부동의 병사들과 지게 부대원들은 생존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길 위에서 매 순간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매일 무심코 출근하고 산책하고 운전하는 그 길에는 어떤 이야기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만약 그 길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여정은 어떻게 내일부터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침 햇살 스며든 칠곡들 판 위 바람 따라 오르는 옛 능선의 길 멀리서 들려오는 그날의 외침 내가 선두에 선다 여기서 물러서는 없다 등 뒤바요 고지 위로 피 맺힌 이름들 바람에 실려와 내 가슴을 두드린다 다부동을 넘어 우린 다시 달린다 지켜낸 자유의 땅 그
주먹밥 한 덩이에 담긴 살아낼 약속 바위산